적화혁명 전략 전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5단 적화혁명 전략이 5단계가 있습니다. 나오겠지만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등장한 문재인 정권 때는 5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 진행을 했고 4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이 이제 바뀐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럼 그것이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상당수는 문재인도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 정권 들어오고 나서 1년 만에 다 불황탑이 됐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상당한 그 문재인 정권에 추진했던 그 적화혁명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 한미일 관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야당에 의해서 1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선 전략전술을 얘기하기 전에 북한의 실체가 뭐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은 확실히 좀 특이한 체제입니다. 집단이고 북한은 말 그대로 김일성 유일 사상 또 김일성을 영원히 영생하는 유일한 주석으로 떠받드는 전체주의 사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하고 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원래는 공산주의자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어서 받았는데 이게 김일성 시대에 와서 60년대에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부터 이게 특이한 집단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또 특이하게도 이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체제를 또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특이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기독교 삼위일체론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백두혈통 삼위일체로 대체돼서 김일성, 김정일의 윤통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북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그 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10계명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북한의 전 인민은 이 10대 강령 거기에 60개 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전 인민한테 나눠줘가지고 전 인민은 다 이걸 외워야 돼요. 제가 어제 한번 읽어봤어요. 그 10대 강령 내용. 보고 읽는데도 머리가 복잡해. 그런데 이걸 외워야 돼, 북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여기 어긋나는 짓을 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정치 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세상 천지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단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한에 대한민국의 이 종북 친북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한민국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종북 친북 이 세력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하고 근본적인 게 다릅니다. 뭐가 말만 한국말 쓰고 얼굴만 똑같이 한국놈이지
이 대갈통 속이나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건 제가 북한 무관할 때 북한 그 대자 두 놈을 이렇게 겪었는데 걔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3국 리셉션에서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얘기해보면 10분만 하면 화가 납니다,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그놈들은 또 공산당들은 최대 무기가 거짓말인데 지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상대방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 나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 종북 세력은 김일성 주체 사상과 유일 사상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추정하는 미친놈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친북 세력이라는 것은 이 종북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부역하는 좀비 세력입니다. 좀비 단체들입니다. 왜? 여기서 권력과 이권을 같이 뜯어먹는 그런 좀비. 똥과 똥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몰려들듯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광화문에 몇 년째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누구랑? 바로 이놈들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 거덜난 전체주의 사교 집단, 주체율사상 체제와 남한의 종북 세력 및 전 친북 세력, 이것을 반국가 적화혁명 통일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놈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요거는 대한민국에 지금 5대 반국가 종북 통일전선 세력이 있습니다. 요것은 그냥 제가 라프하게 이렇게 다섯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적화혁명 주력군이 있고 보조군이 있습니다. 주력군은 뭐냐면 북한에서 북한 내려온 그 지하당 세력들, 그 다음에 이 간첩에 의해서 포섭된 간첩단, 이 포섭된 간첩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숫자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보조군은 뭐냐? 이 주사파가 장악한 민노총이 이게 북한에서 볼 때는 제1제대입니다. 적화혁명 제1제대. 행동부대고 가장 그 군대 조직 같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노조. 이 언론이라는 건 나중에 나오지만 이 얘들의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선전선동입니다. 거짓말, 조작, 선전선 나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언론입니다. 언론, 방송, TV. 그래서 저 반국가 단체 주사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론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이 이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여론조사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0%가 좌파, 먹이사슬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더불당 플러스 주변에 그 한 대여섯 개 또 위성당이 있습니다. 조그만 당들. 또 이 종북 좌파 단체들. 요번에 국회로 다 골고루 많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당, 그리고 친종북 단체. 우리나라에 뭐 한 지금 2천여 개의 친종북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북한의 70년 해방 후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얘들은 적화 통일의 목표를 세워놓고서 많은 전략 전술을 연구 발전시켜가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김정은이 1인 독재 체제니까 그 휘하에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노동당 밑에는 통일전선부, 국무위원회는 정찰총국이 있어가지고 대남 적화혁명 3대 투쟁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미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그 다음에
민족해방 조과통일. 그 반미자자 반독자 민주화가 뭐냐? 그것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적화통일 대남, 적화통일 5단계 전략을 보면은 1단계가 친미일 보수우파 정권을 전복해서 타도하는 겁니다. 1단계가 박근혜 정권 타도하고 윤석열 정권 타도를 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죠, 저놈들이.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종북 용건 정권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또 만약에 이번에 이게 또 저놈들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이게 정권이 넘어가면 또 뭐 이재명이나 이런 놈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가 종북 용공 정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 적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또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이 시국 돌아가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저놈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걸 모르면 신문에서 뭐 여와 야가 싸움하는 거구나. 뭐 정치 게임하는가 보다. 한동훈이처럼 뭐 셀프 하나 찍고 이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과도기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과도기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를 의미하냐? 뒤에서 다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고려민주 연방제를 완성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5단계 전략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도표로다 전체로 해서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이 5단계 전략이 이겁니다. 이 5단계 전략을 하기 위해서 노동당과 국무위원회에서는 그 관계부서를 통해서 전략과 전술 체계를 확립을 해놨습니다. 이 전술이 한 20여 개가 되는데 이 20여 개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전략 전술로서 다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초안전 전략이 있어요. 걔들은 24개가 있더라고. 북한은 이게 한 20여 개가 있어요. 좀 틀려요. 두 개가. 그런데 이것을 각자 써먹는 전술도 있지만 2개, 3개가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써먹는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전략 전술, 적을 모르고 싸우는 건 항상 위태롭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시국 진단을 한다든지 안보 대책을 논한다든지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적을 모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그런데 1단계서부터 하나하나 관련되는 내용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1단계가 친미 보수우파 정권을 타도하는 단계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은 타도가 됐어요. 그때 얘들이 썼던 전략 전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거고 다른 거는 또 그랬습니다. 지금도 적용하는 겁니다. 박근혜 때도 이거 비슷하게 했어요. 이런 단계 중에 다시 또 저 단계가 나눠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목이 우파 정권 전복전 7단계 지령. 이게 북한의 지령이 7단계로 다 지령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의 종북 수사파들 저기는 공산화 혁명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놈들의 전략 전술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저놈들
막 칼춤 추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얘들은 이걸 시작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광화문에서 매주 그거 할 때 저놈들은 저 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계속했어요. 우리가 그 관심 있는 사람은 봤겠지만 걔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 전복전 7단계 이거 중요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7단계가 진행되느냐 이건데 1단계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40 몇 프로로 당선됐죠. 47%인가 됐어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된 3개월도 안 돼 3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이놈들이 전략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일부러 이렇게 푹 떨어뜨려 놓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봤어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초장부터 이걸 꼭 부러뜨려야 그 다음에 언론기관이 나서가지고 이 흠집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초장부터 이 윤석열 정권은 형편없는 정권으로다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30%가 뭐냐면, 자, 요거 참고로, 대통령이 지지율이 40%가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을 우습게 봅니다. 30%대가 되면은 여당도 대통령을 우습게 알아요. 지 당의 대통령이 돼요. 지금 한동훈이가 그런 꼴을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20%가 되면은 이 자기가 쓰는 대통령이 쓰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10% 미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나옵니다. 배신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막판에 5%가 떨어져가지고 지지율이, 그것도 난 조작된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게 한동안 계속됐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의 여당 놈들이 60여 명이 배신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청와대고 뭐고 움직이질 않아. 네? 최측근이라 하는 놈도 있고 다물고 몸만 살고 있는 거죠. 분위기에 쫄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한 어떤 그 지침 관례랄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처음부터 3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30%대로 떨어뜨려놨어요. 3개월 동안 대통령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뭘 잘하면 잘하고 뭘 못하면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건 기획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그 30%에 맞게 여론으로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는 여론들이 막 비방을 하고 격화시키고 폄하시키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 이상 올라간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지금 이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동안 27%까지도 떨어졌어요. 이게 난 기획적인, 계획적인 저놈들의 전략적입니다.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낮은 지지율을 이제 정당화시켜주는 게 국민들이 믿게끔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검집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괴담이 동원되고, 네? 특히 대통령과 김건희에 대한 그 흠집과 괴담을 여론전으로 해서 국민들을 세뇌시켜 나가는 겁니다.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얘들 집회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가서 사진도 다 찍어가고 그랬는데 얘들은 어쨌든 이 거짓말 조작하고 선전선동하는 건 아주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그리고 그 구호를 붙인 내용들이 김건희를 아주 조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또 이 나쁜 거짓 선전선동하고 이런 구호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가서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써붙여놨어요. 대통령 부부에 대해. 그런데 그 구호가 말도 안 되는 그 구호가 지금까지 그대로 써먹어요. 이게 뭐냐? 이게 또 얘들 전술이야. 뭐라 그러냐?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그리고 처음에 볼 때는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이게 계속 반복을 하면 사람들도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전술이에요. 그것도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민노총 행동부대와 친정부 단체가 합세해서 또는 단독으로 매주 정권 퇴진 집회를 이어가라. 이거 이대로 했어요. 광화문 할 때 처음에는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했어요. 처음에 촛불을 대통령 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러더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했어요. 우리 저 광화문에서 매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없어 지금도. 그 다음에 4단계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놈들이 광우병 사태 또 세월호 사태 이런 거를 대형 사건을 야기해가지고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어요. 그게 작년 11월인가 그랬죠. 해가지고 언론과 방송으로 윤 정부를 직접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흔들어 댔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요번에는 계속 흔들어 댔어도 광우병 세월호 때처럼 그렇게 아주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초동 조치를 잘 했어요. 그 밑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요거만 좀 맥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2시간 다 합치면 이제 이런 거를 흔들어가지고 언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게 언론은 주사파 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좀 윤 정권 퇴진 대규모 집회와 선전운동으로 이 집회와 이게 주 목적은 뭐냐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오감을 유발시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선동이라 이런 것들. 해서 제2의 촛불 광풍, 저 광화문 촛불 광풍, 광우병 세월호처럼 예. 촛불 광풍을 야기시켜가지고 그리고 노조대로 극한 투쟁으로 민생을 파괴시켜서 들어갔고 이건 아니고 국민을 유도하게 한 이런 단계가 5단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안 들어갔어. 하나만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6단계가 뭐냐면 요즘 국회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입법부를 재장악하고 절대 수가 그 다음에 뭐 청문회다 해가지고 지금 특검하고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실 법적인 문제를 53년 야기시켜가지고 탄핵 소추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한 지금 그 전략의 일환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은 무슨 최상병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뭐 누구를 위해서 무슨 뭐 특검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탄핵 정권 전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령이 어디 있어? 이걸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단계에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 전복 6단계에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5단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이 사건은 크게 맥혀들질 못한 상태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강화문 세력이 지금 여기 이명박 박근혜 때는 광화문을 제대로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촛불 광풍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촛불 광풍이 안 일어난 거예요.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박근혜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이 변수가 생긴 거야. 차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특검 보고 탄핵몰이를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국회를 통해. 좀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저놈들 뜻대로 돼가지고 진짜 탄핵 소출해도 되고 그런다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지금 정권이나 대통령이나 이거 하는 거 보면 좀 너무 좀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계급의 압률이 높아도 지기가 저걸 모르면 그건 문맹자입니다. 멍텅구리예요. 계속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놈을 북한에서는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문재인이죠. 이게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7단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적화 통일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대남혁명 10대 가업을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강화문 우파 세력 우리예요. 우리 이 정광훈 목사님 기독교 세력 이 세력은 광화문하고 기독교 세력은 옛날서부터 이 적화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지? 이탈리아 공산당 그람시의 그 11개 전략에도 기독교를 무너뜨리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광화문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안 넘어가고 있는 거고 현재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광화문 세력, 정광훈 세력, 기독교 세력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과 여기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조직 민노총 부정선거 체계를 지속 강화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조직이 우리가 새마을을 만들게 된 원인이 그거예요. 주민자치조직. 이게 완전히 절망을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조직화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을. 이게 확실히 돼버리면은 이 선거는 하나만화가 돼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지금도 박근혜 때, 그 다음 문재인 때 이 민노총 숫자가 수십만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체계 계속 이제 변화 발전하고 있어요. 얘들의 그 기술적인 문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북에서 내려온 지령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에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을 국유하고 중산층을 파괴하라. 이건 공산 사회주의자 국가들의 이제 전략이고 그런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사회주의 기반을 조성하는 거예요. 삼성 하다 못했어요. 삼성 뺏으려고 그러다가 삼성 문재인 때 제일 먼저 또 이 삼성 이재용이 집어넣고 SK 집어넣고 칼 그 사장 조양호 다 집어넣고 했잖아요. 죽였잖아. 이게 바로 이 가죽이 좌파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기적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국가보안법 폐기 이 과업을 실행시켜라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지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은 남한의 공산당, 남로당도 합법화하고 전 국민을 주체 사상화하고 해서 김일성 민족통일성업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10대 과업이고 종북 세력한테 내린
지령 이런 걸 또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적화 통일과 연관된 정책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지만 북한과 이 종북투사파 대남적화혁명 세력의 전략전술의 3대 무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벤닌의 교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3대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 조작, 선전, 선동입니다. 이 뭐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작 같은 거는 뭐 괴담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가짜 뉴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 레닌은 공산당의 원조 아닙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소련을 공산화한 그 원조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이 친구가 주장한 이 거짓말, 조작, 선전, 선동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화혁명을 성공시키려면 거짓말, 조작, 선전, 선동의 천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학교나 가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예? 조작하면 안 되고, 남 흉보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공산혁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 조작, 선전, 선동의 천재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하고 이런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치 기준이. 아니요. 그리고 거짓말은 뭐라고 정의를 내느냐? 적화혁명 성공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죠. 그 다음에 조작, 여론, 통계, 가짜뉴스, 괴담 이게 다 조작이죠. 지금 우리 주사파가 장악된 이 언론들이 가짜뉴스, 괴담 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괴담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전선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전략 전술을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쨌든 좌파놈들, 민주당놈들, 종북 세력이건 단체건 북한이건 이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절대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6.25 때 유엔군 그 대표, 남북 휴전협정 대표가 있었어요. 해군의 조이 제독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그 대표, 회담 대표를 휴전협정 협상 대표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자서전적인 책이겠죠. 그때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공산주의자의 말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타나는 거 외에는 믿지 말아라. 그 사람이 북한 놈들 또 중국 공산당 그 놈들하고 협상을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협정을 하면서 휴전협정 거기. 근데 이놈들 하는 거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이 틀리고 이행이 안 되고 또 딴소리하고 또 슬라미 전술이니 또 이런 게 공산주의 협상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얘들의 모든 전략 전술의 가장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 속임수가 깔려있어요. 속임수는 뭐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때는 얘들의 그 협상 전략 전술을 모르다가 백전백패 당합니다. 박사 소용없어요. 박사 10개로도 못 당해요.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은 한 20여 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아직도 지금 1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그 시청 앞 그 반정부 촛불 행동 세력들이 뭐라고 이 선전선동을 하는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정보 수집을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탄핵시키기 위해서 얘들이 매주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런 구호들을 써붙이고 있고 걸어놓고 있고 전소막을 또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윤석열 퇴진 투쟁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네? 노동자 협박하는 윤석열 퇴진. 폐륜 정권 윤석열. 뭐가 폐륜 정권이라는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일 군사동맹 협력관계 강화했다고 그래서 윤석열 퇴진이야. 이게 반국가 세력이 맞죠? 근데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봤더니 반정부 촛불행동 대회 선동도를 보니까 검찰 독재, 살인정권 윤석열 탄핵까지 촛불은 기필코 새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미국, 일본에 유린당한 주권 회복, 윤석열 퇴진이 답이다. 몰아내자 윤석열.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워싱턴 선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4차 산업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퇴진을 해야 된다. 이거 얘들하고 대화가 되겠냐? 안 돼요. 그리고 전쟁 돌격대를 자처하는 윤석열을 끌어내야 국민이 산다. 윤석열이 동맹 안보를 얼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나토 국가하고도 하고 태평양 국가들하고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1위라면은 윤석열 정권 그 면에서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식들은 그러한 윤석열을 전쟁 돌격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거짓말, 조작, 선전선동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국민들은 저거를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이 멍청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몰아내고 총선에서도 저 날강도 같은 놈들 찍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환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집회, 이 더불당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진짜 거대 범죄 단체는 검찰이다. 검찰이 판치고 검찰이 다 헤쳐먹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428억 1년 내내 1만 원도 못 찾은 검찰의 조직수다다. 이런 식으로 거짓 조작 선전선동을 국민들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11건이나 걸려 있어가지고 저 언제 시한부 인생인데 저것도. 근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노총에서도 뭐예요? 강성노조라고는 건설노조 대표가 올라와서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이가 외국에 나가면 쪽팔리는 짓만 한대. 이것도 말이 맞습니까? 네, 거짓말. 윤석열 정권이 지금 외국에 나갔다면 몇십 조를 해갖고 오고 동맹,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이런 거를 다 해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얘들 말은 듣지 말아라.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거 입증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4년 기간 함께 못한다고 한대. 맞아요? 그리고 막말과 거짓말 잘한 것이 없다. 막말과 행동도를 보면 여기서는 행동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광화문 촛불 광풍 그때는 이거 거의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마지막 단계.
그러면 선전선동에서 행동 명령으로 바뀝니다. 이 구호가.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거 보면 거대한 횃불로 보수 세력을 불태우자. 많이 들어봤죠?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얘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정권 이뤄내자. 미제 침략군 몰아내자. 한일 위안부 합의 지속이나 파기하자. 국정원 국가보안법 해체하자. 재벌 타도하고 무상복지 사회주의 경제로 가자. 사드 배치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하자. 이게 다 연방제 적화 통일로 가기 위한 다 전제 조건들이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과업들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것이 많이 진척이 됐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그 다음에 그때 한참 광화문 촛불 광풍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는 어떠한 지령들이 내려왔느냐. 이걸 잘 보면 아주 이놈들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하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발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서 이게 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촛불혁명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계속 믿기지 못할 괴담들이 막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상상도 못할 만한 이게 다 이놈들의 지령에 의한 그 전략입니다. 국민들의 이성을 흐트러서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게 해라. 완전히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제 이거겠죠. 그리고 언론이 그때 나팔수 역할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언론이 해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종편이 구세주란 이미지를 보여라. 이게 잘못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또 알려라 보여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반정부 세력과 불만 세력이 전방위로 숨을 못 쉬게 포위해라. 박근혜 정권을 포위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라. 그리고 국정마비가 목표다.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해도 믿지 않도록 만들고 국제적으로는 국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켜라. 이 언론들이 하고 한 패거리들이에요. 그리고 마녀 사냥이 답이다. 근본을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근본을 마녀로 만들어서 국민 의식의 틀을 바꿔라. 이러한 선전선동 전략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도가 5%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5%가 한동안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탄핵이 됩니다. 5% 떨어지니까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다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갔어요. 전원일치 인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민노총 총궐기로 제2의 5.18을 재현해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제2의 5.18. 그 광수사태가 기획된 거죠. 그게 폭동이지. 그게 민주운동이 아니잖아요. 전쟁이지 전쟁. 그 다음에 전쟁이지. 군경까지 돌아서게 만들어서 정권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서 공권력의 수습 능력을 제거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는 거야, 지침을. 그럼 남조선의 이 종북 수사파 또 여기도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휘적인. 이놈들이 또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행동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모색을 하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명박 정권 쇠고기 파동, 수입 쇠고기, 광우병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가짜뉴스 괴담이 30여 건이 아주 크리티컬한 이 가짜뉴스 괴담이 30여 건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야. 처음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국민들이 처음에는 다 놀래요. 아, 이랬어? 저랬어 하고. 처음엔 안 믿어.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그런 거 하고 믿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그게 일주일 열으면 또 이렇게 규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빼버리고 새로운 걸 또 퍼뜨리는 거야.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축차적으로 이 거짓 선정선동 괴담 이런 거를 퍼뜨리는 겁니다. 얘들이 이렇게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어? 이거 누가 알겠어? 대통령도 모르더라고 내가 보기. 결과는 이건 그 측근들도 이런 걸 모르니까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체제정쟁의 패배 원인을 이게 누가 정리한 내용이냐면은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이 친한 인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쓴 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그놈은 공산주의자니까 자기들의 전략 전술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또 한국에 와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전반 얘기 보면은 이거 읽어보니까 내가 그대로 그냥 공감이 가더라고. 주적인 북한과 종북 좌파 통일전선 대륙은 제대로 주체 사상, 적화혁명, 이 정신으로 무장화가 잘 돼 있고 또 통일전선 전략 전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해왔고, 근데 우파 국민들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기도 모르고 적도 몰라. 적의 사상체계, 전략 전술, 무지, 문맹 수준. 지금은 더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몰라. 확고한 국가 간 정통성, 이념 무장, 체제 수호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 잘 개념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유불리나 따져서 행동하는 기회주의 오합 지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적의 전략에 모르니까 부안해동을 한다 이게. 언론, 방송, 신문 이런 거 하면 그 그대로 알고 같이 손가락 들고 같이 욕하고 표 찍으러 가서는 이놈들 찍어주고 이게 부안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우파 정권은 그 당시에 어땠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공권력, 법치 이행력이 부족한 거야. 알고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근데 지금도 좀 그래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법대로 안 해. 법치대로 안 해. 왜 부정선거 아무 조치도 안 해. 또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구속시켜야 되는 구속 안 시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부터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문재인부터. 범죄자들이 다 국회의원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보글보글.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저놈들의 거짓말, 조작, 선전선동에 의한 심리전 폭로전에 적극적인 대처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정부 차원에서 통수권자 차원에서 국민들을 다 잡아가지고 빨리 해명해줄 거 해명해, 규명해줄 거 규명해주고 이건 아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서 국민들이 현혹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이거 답답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요게 이제 1단계에서의 이제 지금도 조금 빨리 2단계가 이제 종북 용공 정권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수립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정권 때. 그 당시 청와대고 정부 각 부처, 국회 이런 데 진출했던 핵심 멤버들이 전부 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그리고 대학생 때 주사파 운동하던 놈. 그리고 여기 보면 주사파 운동권 대표단의 충성 서약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가 어떤 놈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주체기치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방을 지나겠다라고 임종석이, 이인영이, 우상호, 송영길 이런 새끼들이 혈서를 썼던 놈들이에요. 인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비서실장이다 국회다 뭐 다 장관도에 처먹고 다 했던 거야. 빨리 새끼들이. 그 다음에 종북단체 적화혁명 전사 들의 충성 맹세문을 보면 이건 14년도예요. 16년에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죠. 14년. 탄핵 2년 전에 썼던 거예요. 이게 충성 맹세문. 남한의 종북 주사파들. 박근혜와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주체 사상을 실현하고 적화 통일을 위한 연방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적화 통일 전쟁에 한 목숨 초계같이 바치겠습니다. 이건 한 새끼들 없어요? 남한에 저런 놈들이 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보니까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남 정책이나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정권이나 민노총이 또 이런 대규모 촛불 집회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주장들이 삼자일치야. 삼자일치. 그건 뭐예요? 이게 종북 주사파다 이게. 반 대한민국 세력이다 이게. 쟤들은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뭐 같이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 뭐 타협하고 대화를 해서 좋게 좋게 살자. 이건 탑도 없는 소리야. 그 여기 나온 그대로 아닙니다. 이게 다 삼자가 다 동일해. 일치돼. 이걸 우리가 분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연방제 적과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 요거는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미자주와 반파시오민주화 적화통일 이 3대 투쟁 목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은 반미자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보세요. 문재인은 한미연합사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전작권 이양을 강구하고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고, 또 산불 정체 커드가입 반대, 지소미아 파기, 획책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계속 퇴임 시기까지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사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전략 목표 하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파시온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문재인이는 또 획책을 했느냐. 이거 실제로 한 거예요. 다 했네. 국정원, 기무사, 검경, 공안 기능을 무력화시켰어요. 다 없겠네. 네? 기무사 무너뜨리고, 또 국정원, 그 검경, 뭐 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쓰잘데없게 내서. 그리고 주적 개념, 안보교육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국가보훈법 이수나 만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래 저기는 입법부를 장악해서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 이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놈들이 21대 국회에서 주사파가 거기에 70명이 들어왔거든요. 민주당에. 그놈들과 그놈들 보좌관들이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 및 법령에 관련된 법령을 4천여 건을 만들어요.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은 왜 만들었냐? 이 사법부, 대통령 직속하에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
반사회주의 연방제, 반적화 통일 적폐 세력을 숙청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을 내는 겁니다. 이것도 적화혁명의 일환이에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법은 검경을 장악해가지고 정권의 불법 비리는 방어를 하고 방패막이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집권을 또 하기 위해서 우리 검찰개혁법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독에 실속은 그거 아니고 공사나 혁명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장악해가지고 투표 개표를 조작하고 해서 정권, 국회, 지방자치를 완전 장악하게 한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저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거예요.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그럼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뭐냐? 문재인은 자기 때 낮은 단계 연방제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냐? 과도기적으로 일국과 이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남북이.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중에 뭘 하느냐? 전국적인 범위의 주체 사상화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주체 사상은 북한에서만 북한 인민들 아까 10대 강령 달달달 외워야 되듯이 남한도 이렇게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무장을 통일을 시키겠다 먼저 그런 기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또 남한의 이 공산당 남노당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유엔사 주한미군 이런 거 철수시키고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이런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이라든지 자유민주체제 버팀목을 모두 제거해서 적화 통일 여건의 전제 조건을 확보하는 단계. 이건 김일성이가 요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놔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연방제. 고려 연방.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한 다음에 이 남조선 새끼들 다 모가지 잘라버리고 적화 통일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고려 연방 공항 해서 적화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연방제가 되면 첫째는 무력에 의해서 북한 집권 뭐 핵도 있죠. 특수군도 많죠. 그 다음에 종북 세력 많잖아요. 남쪽에. 이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세력하고 내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서로가 피박살 나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전으로 적화 통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남북 예멘이 그런 내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북 그런 거 하지 않고 선거로 해서 평화적인 적화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북한이. 저놈들은 이겨요. 왜냐하면 2,500만 원 먹고 들어가죠, 쟤들은. 여기서 반영은 2,500만 원. 전체가 유권자라고 봤을 때. 그럼 김정은이가 나왔으면 저거는 5천만 표야. 우리는 2,500만 표밖에 안 돼. 그래서 선거를 해도 진다 이 말이야. 또 안 될 것 같으면 저 새끼들은 쑤셔 넣고 컴퓨터 조작하고 해서 다 이기게 만들어요. 또. 그 스탈린이가 그러잖아. 선거는 인민이 하고 결정은 당에서 한다.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선거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 주도의 1인 1당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남한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언론,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다 장악당하겠죠. 자본주의에 오염된 종북 세력, 용도
그 종북 세력. 아, 이게 다 용도 폐기 토사구팽 당한 거야. 왜? 그놈들은 통일이 된 후에 두 가지를 이제 욕구 불만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첫째, 자기들이 적과 통일에 기여를 했으니까 권력을 나눠먹을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공산주의들은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이 불평이 나오는 거야. 아니 왜 통일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가 힘들다고 컴플레인을 한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건 뭐가 있냐? 그 사연이죠. 아버지 탄거. 그렇게 해서 토사구팽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기득권은 보수 반동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월남이 그랬고 또 공산주의 적화 통일된 나라들 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남한 인민들은 지금까지 누리던 인권, 자유, 인권, 각자의 재산권 이게 다 몰수돼요. 다 차압당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 평등한 빈민이 되고 노예의 평화를 죽는 날까지 누리다가 간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